자, 이번에 오리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그리는데 일단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형태를 잡아요. 형태. 화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오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오리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오리 형태를 저번에 벽돌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의 기울기를 먼저 체크를 해서 얘도 머리 위치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거 쭉 연장해서 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요 부분 위치도 여기 위치.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여기 첫 번째 여기 1번, 2번, 그리고 이제 요거 3번, 4번. 그다음에 얘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5번, 6번.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가 요런 선을 긋게 된 거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걸 내려서 그리고 머리 위치도 여기 마저 더 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요 안에 오리가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마저 더 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격자 거서 하는 것들이 편하면 그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긋고 여기 얘도 쭉 긋고 이렇게 얘도 여기서 위에서 쭉 내려가지고 긋고 그다음에 얘도 쭉 내려서 요점하고 요점 얘도 이렇게 쭉 내리고 쭉 내려서 거주고 이런 식으로 거주면 되겠죠. 제일 큰 위치들부터 먼저 잡고 그리고 그림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사실 얘는 지금 시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남아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치우쳐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좌우를 한 1.5cm에서 한 2cm 정도 남겨놔요. 이쪽도. 그리고 왼쪽을 조금 더 당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지 않겠죠.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고개가 이쪽 왼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보고 있는 방향들을 고려해서 약간의 구도를 좀 생각해주면 돼요. 맞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위치가 이동을 해버렸네. 각도를 살짝 더 맞춰야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초벌, 이 오리가 가지고 있는 요 형태가 있으면은 뒷방향이 왼쪽 상단이니까 그쪽 상단 방향을 고려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음영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음영 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명암을 넣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정육면체 그릴 때 가까운 쪽이 밝고 뒤로 가면서 점점점 진해지는 것처럼 이쪽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가 진하고 이렇게 밝아지고 여기가 진하고 이렇게 밝아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여기가 제일 진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톤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이렇게. 지금 얘는 정육면체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전체 정육면체 전에 그렸던 것처럼 이 완성톤에 3분의 2예요. 3분의 2 정도만 명암을 넣어서 일단 기본적인 양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양감 뭐 덩어리죠,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덩어리나 양감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묘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초벌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쭉 했어요. 가고 뭐 정육면체 완성톤에서 양감까지 가고, 두 번째는 양감을 낸 상태에서 거기다가 나뭇결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뭇결은 서로 이렇게 이빨이 맞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맞게. 그리고 나머지 방향은 얘는 사실 이 박스를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나뭇결의 방향하고 이쪽에 가지고 있는 나뭇결의 방향하고 좀 다소 틀릴 수가 있어요. 예. 뭐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그려주는 거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나뭇결의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서 명암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묘사를 넣거나 뭐 강약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박스의 크기에 걸맞는 나뭇결의 간격을 초이스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는 거죠. 선택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례와 관계 있거든. 비례. 얘가 한 2배 정도 커진다. 그럼 2배 커진 것만큼 나뭇결의 간격도 여기 처음에 1대1로 그렸을 때 비율에 비해서 간격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커지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2배가 작아진다. 그럼 작아진 거에 맞춰서 나뭇결의 간격도 거기에 맞게 조절이 되야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런 비례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렸던 요런 형태를 갖다가 기초 디자인할 때 개체를 갖다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때 원래 그렸었던 이 간격들을 그냥 그대로 그리게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격을 원래 1대1로 그렸던 촘촘하게 그리게 돼요. 너무 많이 그리게 되고 조잡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작아졌는데 이 간격들을 그대로 1대1에 있는 걸로 하게 되면 되게 벙벙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처음에 형태 잡고, 그리고 덩어리 양감, 미지양감 잡고, 그 다음에 나뭇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 잡는 과정하고 이 중간 단계가 이게 초벌인 거예요. 초벌. 음영을 구분한 단계. 빛방향을 설정해 주는 단계.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양감을 더 부풀리는 단계죠. 그리고 나뭇결의 형태 들어가면서는 이젠 재질 묘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나뭇결의 그냥 형태예요. 재질의 형태예요. 재질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형태를 먼저 화면에 구성을 해주고, 요때 형태라는 것들이 비례를 고려해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묘사가 들어가면서 여기 덩어리까지 했을 때 3분의 2 정도의 명암이 들어가고, 여기 재질할 때 나머지 3분의 1을 해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프로세서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일단 나무 오리의 전체적인 요거 하고 큰 기울기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둥이 위치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몸통 위치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꼬리 있는 부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머리통 있는 부분 체크해주고, 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요 꼬리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서 요 높이를 구분해줘요. 꼬리를 쭉 해서 대략 머리 위치가 한 대략 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주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몸통 기울기하고 맞춰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주둥이가 시작하는 부분도 지금 보면 이 주둥이 시작하는 부분을 쭉 내려주게 되면 이 몸통 모서리 부분하고 거의 일치하죠. 모서리 있는 부분을 쭉 올려서 주둥이가 시작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서 이 주둥이가 시작하는 이 위치도 살짝 체크를 해주고, 이 정도 거리는 눈대중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주둥이를 이렇게 쭉 연장을 해줘요. 요 길게 요 길게 다 맞춰주면 되겠죠. 얘네들 박스가 다 응용이 된 형태니까 원래 정육면체를 이렇게 늘리고 납작하게 누르게 되면 이 부리가 될 테고, 요 몸통은 정육면체를 이렇게 좌우로 늘리게 되면은 그 모양이 나오겠죠. 얘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바로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각을 잡아서 체크해주고, 머리통도 대략 몸통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 꼬리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네. 자, 꼬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박스를 그려요.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이런 박스를 그냥 그리면 돼요. 살짝 기울게 들어간 박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거주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실루엣을 그리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위치를 체크하고 요 기울기대로 이렇게 거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대략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신경 써줄 것들은 이 몸통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운데를 반을 쪼개서 봤을 때 이 중심선을 쪽 연장해서 보게 됐을 때 이 머리통이 이 중심선 있는 부분에 가운데 잘 걸쳐져 있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은 더 살짝 모양을 좀 더 다듬어 볼게요. 그리고 부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리 같은 경우 이제 안쪽에 머리통에 눈알이 있죠. 눈알이 그 부리 있는 부분을 기울기를 쭉 연장하게 되면 눈의 정중앙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리에서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부리에 너무 이렇게 바싹 붙지 않게 약간 떨어뜨려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게 꺾이는 모양들을 고려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요 기울기를 고려해가면서 간단하게 이제 음영을 넣어보자고요. 그리고 원통으로 되어 있는 머리 모양을 따라서 이 부리도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꺾인 부분이 있죠. 이 꺾인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다듬어 주고, 이 기울기에 맞게 이쪽도 같이 다듬어 줘서 열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빛은 이제 왼쪽 상단에서 오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음영만 살짝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몸통이 반쪽으로 쪼개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들만 살짝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이 형태는 그렇게 뭐 나무 오리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빛 방향이 왼쪽 상단에 온다는 걸 고려해서 명암들을 간단하게 통일을 시켜줘요. 그리고 형태를 잡는 선들이 좀 거슬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좀 지워주고, 왜냐면 보조선들이 옆에 주변에 많으면은 좀 산만해 보이니까. 일단 산만하면은 그림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조성을 해서. 그래서 누군가 그런 그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고 습관이 들면은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차분하게 해라 이렇게 안 해도 이거 좀 차분하게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 때까지는 부단히 좀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빛이 왼쪽 상단에서 온다고 했는데 왼쪽 상단에서 빛이 오는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보라고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형태들하고 비례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각도로 전면부에서 떨어져야 자연스럽게 명암이 형성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림자도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렇게 빛 방향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게 되면 빛을 마주보고 있는 이 단면, 원기둥에 이 단면에 그림자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빛이 이런 각도로 떨어지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단면을 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대략 감을 잡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가 연장을 해서 그리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감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형태를 잡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명암을 넣었을 때 같이 섞여서 들어가게 굳이 지우개질을 안 해도 그냥 별 무리 없이 톤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명암을 구분할게요. 명암을 여기 이렇게 음영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음영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음영 구분을 할 때는 이제 뭐 형태를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음영을 나눌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림자가 자꾸 져서 있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얘는 지금 뭐 정육면체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직육면체로 길게 늘어졌으니까 뭐 세 단계가 아니라 뭐 더 쪼개면 되겠죠. 처음에는 크게 널찍하게 세 단계로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되고, 초반에는 선을 이렇게 조금 뉘어서 넓게 펴서 바른다 생각하면서 그리면 되겠죠. 연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하듯이 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쥐고,
한번 이렇게 초벌을 이렇게 살짝 해서 옆에서 쓰는 게 자기한테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면 뭐 돼요.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아니지만 좀 보편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 필기하듯이 연필선을 잡게 되면은 손목 위주로 그리니까 긴 선 쓸 때 좀 불편하고. 자, 이렇게 하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얘도 뭐 눈알은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음영만 계획을 세워서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명암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을 구분했을 때 이런 전체적인 비율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기 보이지 않는 이런 단면들을 좀 고려해서 그림자가 떨어지는 빛 방향에 따른 입사각을 좀 계산을 해서 그림자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둥이 있는 부분에도 되게 이렇게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가 밝은 면이고 이쪽 라운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 면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다듬으면서 이렇게 종이가 뭉개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듬어줘요. 외곽선을 너무 진하게 잡지 말고 조금 약하게. 그러니까 형태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그리고 큰 구조들 위주로 먼저 형태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명암을 넣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쪽이 밝고 뒤로 갈수록 멀어지니까 내가 보는 각도에 따른 면 기울기나 방향들 고려해서 칠을 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좀 저 뒤쪽으로 가면서 살짝 좀 더 진해져야 저쪽이 뉘어지고 이게 앞쪽이 좀 돌출돼 보이는 느낌이 나오겠죠.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암을 어떻게 전개를 할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들어가 줘야 나중에 채색을 할 때도 이제 무리가 없어요. 이게 그림이 돌아가면서 카메라도 같이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그런 고퀄의 장비는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해봅니다.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초벌로 명암 계획을 세웁니다. 채색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양감을 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뭐 그림이 진행되면서 끝남과 동시에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그래요. 사실 뭐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몰아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은 좋겠죠. 손을 떼는 순간 그림이 딱 끝날 테니까. 갑자기 막 시간이 쫓겨가서 부랴부랴 정리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좀 평소에 깔끔하게 뭔가 좀 진행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너무 불필요하게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막 그런 습관이 들어있으면 좋죠. 깔끔하게 좀 진행하는 습관들. 그럼 뭐 그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묘사도 좀 더 꼼꼼하게 될 테고. 자, 이렇게 초벌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양감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명암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라는 게 좀 결정이 되면은 이제는 명암 넣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톤을 더 추가 넣어가지고 색감을 좀 불리는 거예요. 선 방향도 좀 바꿔서 넣어보기도 하고요. 일단 그림이 빨리 마감하고 싶으면은 기준이 되어 있는 가장 어두운 톤의 강도들을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수월을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의 톤을 어느 단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내면서 들어갈 건지
계산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밝음과 중간 톤을 받쳐주는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내가 중간 톤을 올리거나 묘사를 하더라도 그런 묘사한 것들이 견고하게 구성이 되지, 어둠들이 좀 불분명하고 불안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되게 단조로운 구성이 되겠죠. 묘사하자마자 덩어리가 막 깨지거나 이렇게 산만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두운 부분들 추가로 이제 중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살짝 들어갔으면 얘만 계속 칠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뭐 지금 뭐 아까 눈 형태를 그려놨는데 눈의 형태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지우개질을 해서 살려서 그리면 돼요. 일단은 어두운 부분도 기본적으로 얘도 되게 협소하긴 하지만 하나 둘 세 단계 정도로 쪼개가지고 단계가 나올 수 있도록, 되게 작은 그 넓이긴 하지만 면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톤 변화를 조금 더 꼼꼼하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톤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그림자들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갑자기 푹 찍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명암들하고 밸런스가 깨지니까. 일단은 초보를 깔아서 들어간 단계, 그리고 가까운 쪽이 밝으니까 뒤쪽은 살짝 명암을 좀 눌러가면서, 그리고 옆 주둥이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쪽이 밝고 뒤로 가면서 좀 연해지게 이렇게 좀 면 방향 따라가면서 명암을 살짝 넣어줘요. 이 방향으로도 넣고 선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넣어주고, 일단 살짝 깔아놔요. 그러니까 묘사를 들어가기 전 양감 내는 과정이 한 3분의 2 정도의 톤의 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인 면감을 중간 톤을 이렇게 좀 크게 살짝 해주고, 어차피 이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을 잡았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크게 면 잡아놓은 걸 세부적으로 한 3단계씩 쪼개서 명암 단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명암들 먼저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이 빛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기본 기하 도형 정육면체가 아닌 직육면체가 되는 형태들의 양감이 살짝 엿보일 수 있을 정도의 톤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톤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속.